2026년 2월 10일 관심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미국 증시로 인해서 갭상승한 후에 약세가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특히 코스닥의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올라갈 만한 종목이 뭐가 있는지 체크를 해봤는데, 한 6종목이 관심 종목에 걸렸다라는 걸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막 콘덴서, 리메드, 아이센스, 바이오플러스, 부강약품, NI스틸인데, 보시다시피 제약 관련주가 관심 종목으로 많이 포함이 되었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광고 잠깐만 할게요. 제가 미국 주식 기술적 분석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미국 주식도 같이 하는데 기술적 분석을 나는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시게 되면 제가 이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오셔갖고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몰랐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커리큘럼 안에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어떻게 보유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될지 그렇게 자체적으로 AS 할 수 있는 방안까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이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종목 사막 콘덴서에 대한 분석을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MLCC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인공지능이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메모리 가격도 역시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AI 서버에 들어가는 MLCC, 즉 적층 세라믹 커퍼시터 가격도 급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MLCC 현물 가격이 최근 2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지난해부터 AI를 중심으로 MLCC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무라타와 삼성전기 등 주요 MLCC 기업의 생산 라인 가동률이 최대치에 이뤘어요. 그래서 공급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이 MLCC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공급이 제한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만큼 이 MLCC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에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오늘 고점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이 최근에 있었는데 그 가격 중심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는 충분히 바닥 부근에 있고 가격 상승으로 인한 모멘텀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중장기적으로 실적 성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리메디예요. 신경 자극 치료기기 전문 업체입니다.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했고요. 이게 비침습적 방법으로 각종 질환을 치료, 재활하는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이런 쪽에서 자극을 통해서 만성 통증 같은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물 의료기기 시장에도 역시 진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미용 관련된 의료기기도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나온 뉴스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어제였네요. 20억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어제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20억 규모, 그러니까 58만 8,378주를 소각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을 먼저 하고 소각을 해야겠죠. 그러면 당연히 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한금융투자와 2월 9일 날 계약을 58만 주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어제잖아요. 그리고 오늘 28만 주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매수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아마 30만 주 정도는 더 매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해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주주 가치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아이센스인데 혈당 측정기 전문 업체입니다. 아마 제가 그 코감기에 걸려갖고 발음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요. 어떤 회사인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주시면 더 좋겠죠. 최근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상승을 했고요. 박스권으로 이어지다가 우상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는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아이센스의 연속 혈당 측정기 사업이 출시 2년 만에 점유율 7.5%를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의미 있는 성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얘기가 나오는 게 주당 100원의 현금 배당을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고 아마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박스권까지는 보셔도 되겠죠. 이 박스권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 적어도 40% 정도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이센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이오플러스입니다.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시장을 좀 뜨겁게 달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힘센 허스라는 곳이 노보노디스크가 만드는 그 비만 치료제 약값의 거의 뭐 30% 수준으로 팔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미국의 FDA 국장이 불법 제조를 하는 그런 약을 뭐 좀 단죄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종목들이 급등락이 좀 있었습니다. 바이오플러스를 얘기를 하는데 비만 치료제를 얘기를 하는 건 바이오플러스 역시 비만 치료제 관련주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바이오플러스의 경우는 박스권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월 4일 날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600억 규모의 2회차 CB 콜옵션 행사가 물꼬를 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규모 유형자산 취득이 종료가 되게 되면서 이 CB 관리를 본격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는 시장에 반영이 거의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타이밍을 확인해 보게 되면 보수적으로 한 2분할, 3분할 분할로 매수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었는데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수급이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물량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에서 50% 이상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두 종목을 같이 빠르게 한번 볼게요. 부강약품이고요.
구강약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당연히 제약 관련주죠. 한국 유니온 제약의 2분기부터 실적에 편입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지난해 영업이익이 700% 상장을 했다라는 얘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윗꼬리가 달리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윗꼬리는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이 되었던 곳에서 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한국 유니온 제약에 대한 실적이 반영이 되게 되면 이제부터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계속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NIST를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기관 쪽에서는 뭐 큰 반응이 없는데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월 28일 기준으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작년에 비해서는 실적이 36%가 증가를 했어요. 다만 2025년 3분기 대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4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작년에 비해서는 실적이 좋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46% 증가를 했어요. 근데 3분기 실적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힘을 못 쓰다가 이제부터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내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 전환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NI스틸 같은 경우는 어떤 종목인지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강제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회사도 역시 문매철강이라는 곳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미국 주식 기술적 분석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한국 주식에도 맞을 수밖에 없죠. 기술적 분석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도입이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인해서 한국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궁금하시는 분들은 강의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발음이 좀 좋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앞서 언급해드렸던 대로 코감기가 걸려갖고 뭐 불편한데도 끝까지 방송 들어주셔갖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